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자치단체의회의 인사권 독립에 따라 우선 보좌관을 내년부터 임용하기로 했습니다. 익산시의회는 12명, 군산시의회는 11명을 내년부터 내후년까지 배치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해 정책 역량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는 기대감도 있지만 부작용과 예산 낭비라는 우려도 만만치 않습니다. 중부발전이 군산의 목재 펠릿을 원료로 추진하고 있는 바이오 발전소 건립을 철회했습니다. 중부발전은 발전소 건립을 허가하지 않은 군산시와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사업 전환을 위해 철회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사업 지연을 이유로 손해배상 소송 제기 가능성도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8일 월요일 KCN 종합뉴스입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휴일의 영향으로 2,000명대 아래를 기록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오늘 오전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76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신규 확진자의 감염 경로는 국내 발생이 1,733명, 해외 유입 27명입니다. 사망자는 13명이 늘어 2,980명을 기록했습니다. 도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어제부터 오늘 오전 10시까지 26명이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지역별로는 전주 9명, 군산 6명, 익산 3명 등입니다. 전라북도 방역당국에 따르면 전주에서 모 초등학교발 집단 감염으로 확진자가 이어지는 가운데 김제 제조업체 관련 확진자가 전주에서도 발생했습니다. 도내 누적 확진자는 5,406명으로 늘었고 감염 재생산 지수는 어제 기준 0.93을 기록했습니다. 얀센 백신 접종자에 대한 코로나19 추가 백신 접종이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이와 함께 2차 접종 후 6개월이 지난 50대와 보건의료인 등 우선 접종 대상자들도 오는 15일부터 추가 접종이 이뤄집니다. 도내에서는 코로나19 전담병원 의료진과 종사자, 60세 이상 고령자 등 14,100여 명이 추가 접종을 받았습니다.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내년 1월부터 독립적인 인사권을 갖게 되는데요. 먼저 보좌관을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내년부터 2년에 걸쳐 시의원 2명당 1명의 보좌관을 두게 됩니다. 국회의원처럼 보좌관을 두면서 정책 역량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는 기대감도 있지만 시의원 역할 분산과 예산 낭비라는 우려도 만만치 않습니다. 최정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시의회에 보좌관이 배치됩니다. 시의회가 내년 1월 13일부터 독립적인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면서 보좌관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윤곽을 드러낸 보좌관 배치 규모는 시의원 2명당 1명. 이에 따라 전체 정원 25명인 익산시의회는 보좌관 12명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또 전체 정원 23명인 군산시의회는 보좌관 11명을 뽑을 예정입니다. 보좌관 선발은 내년부터 2년에 걸쳐 이루어질 방침입니다. 익산시의회는 내년과 내후년에 각각 6명씩을, 군산시의회는 각각 5명과 6명을 선발하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이제 우리가 여기가 인사권 독립이라 우선 정원 조정하는데 이번에 6명인가 지금 늘린다고 이번에 올렸거든요. 지방의회에 보좌관이 배치되면 정책 역량과 전문성 강화 효과를 통해 지금보다 집행부 견제 등이 더욱 효율적으로 이뤄질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좌관 배치가 마냥 긍정적이지만은 않습니다. 우선 시의원들 사이에서는 2명당 1명이 배치되는 보좌관을 놓고 업무 과정에서 내부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시각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보좌관은 2년에서 4년 단위의 임기제가 유력해 오히려 지방선거 경쟁자가 될 수 있다는 인식도 있습니다. 장단점이 있어요, 이게. 이제 보좌관들이 제2의 시의원이에요. 보좌관 선발 기준과 조직 체계를 제대로 확립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그렇지 않으면 선발 과정에서 인사 시비가 발생할 수 있고 시의원 개인 비서 전락 등 역효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럴 경우 보좌관 배치는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 재정에 또 다른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 의회에서도 정책 담당관에 대한 인식을 정책을 지원하고 뭔가 협력한다라고 하는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해야지 어떤 개인의 필요한 부분들을 대신해주는 그런 인식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내년부터 지방의회에 처음으로 배치되는 보좌관. 정책 역량 강화에 필수적인 역할을 할지 아니면 불필요한 조직이 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KCN 최정우입니다. 익산 지역에 요소수를 우선 공급하기로 한 아톤 산업이 지역 등록 차량에 직접 판매합니다. 시는 내일부터 아톤 산업이 익산 실내체육관 앞 주차장에서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요소수를 판매한다고 밝혔습니다. 판매 초기 혼잡을 막기 위해 홀짝제를 도입해 4자리 차량 번호 끝자리 수가 홀수인 차량은 홀수날, 짝수인 차량은 짝수날만 구매할 수 있습니다. 대상은 익산시에 등록된 개별 화물 차량과 건설기계, 일반 승용차 등이며 화물 차량과 건설기계는 1회 20리터, 일반 승용차는 10리터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요소수 대란을 겪고 있는 가운데 군산에서 한 시민이 익명으로 기부에 나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군산 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6일 오전 11시 40분쯤 한 여성이 집에 요소수가 있어 좋은 일에 사용하길 바란다며 소방서 안전센터 앞 출입문에 요소수 한 통을 놓고 사라졌습니다. 현장에서 근무 중이던 직원은 당황한 나머지 감사하다는 말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며 아쉬움을 전했습니다. 한편 군산 소방서에는 요소수 사용 차량이 구급차와 사다리차 등 모두 33대입니다. 도내 인구가 7개월 만에 170만 명 선이 무너졌습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지난 10월 말 기준 주민등록 인구는 한 달 전과 비교해 1,340명이 감소해 178만 9,77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 3월 말 180만 선이 붕괴된 뒤 매월 1,000명 이상의 감소세가 지속돼 왔기 때문입니다. 인구 유출의 원인은 잦은 전출과 사망으로 분석됩니다. 군산 지역 기본형 공익 직불금이 오는 12월 초 지급에 들어갑니다. 소농 직불금은 1,773명에 대해 농가당 120만 원이 지급됩니다. 면적 직불금은 7,206명에게 농사 면적에 따라 헥타르당 100만 원에서 최대 205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농업 외소득이 신청 전년도 기준 3,700만 원 이상이면 대상에서 제외되며 농약 안전 사용, 농지 형상 등 이행사항을 지키지 않았을 시 감액해 지급됩니다. 군산의 특산품인 꽃새우 위판량이 지난해보다 늘었지만 농심의 수매는 줄었습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지난 5월부터 9월까지 군산 인근 바다에서 잡은 꽃새우 위판량은 1,200여 톤으로 지난해보다 146톤, 13.7%가 늘었습니다. 반면 농심의 수매량은 80톤가량으로 지난해보다 42% 줄었습니다. 도는 농심의 수매량 감소에 대해 지원 사업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로컬라이즈 군산이 26개 팀, 60명의 청년 창업가를 배출했습니다. 로컬라이즈 군산은 SK-E&S와 언더독스가 지역 창업가를 육성하는 프로젝트로 지역 창업가들이 홈쇼핑과 주요 소셜커머스를 통해 판로를 확대하는 등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시는 SK-E&S와 언더독스에게 지역사회 공헌에 대한 감사패를 전달했습니다. 군산시가 바이오 발전소 건립과 관련해 대기 환경 오염 등을 이유로 법정 다툼이 2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부발전이 최근 목재 펠릿을 연료로 쓰는 바이오 발전소 사업을 철회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는데요. 보도에 모형숙 기자입니다. 군산 국가산단의 바이오 발전소 부지입니다. 군산 바이오에너지가 5,800억 원을 투자해 200메가와트 규모의 전력을 생산하는 발전소를 짓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연료인 목재 펠렛에 대한 유해성 논란과 미세먼지 때문에 군산시의 실시 계획 인가를 받지 못하고 2년째 소송이 이어지면서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중부발전이 바이오 발전소 철회 의사를 밝혔습니다. 바이오 에너지에 대한 경제성이 떨어지고 환경 문제와 지역의 공감대 형성이 어렵다는 점이 이유입니다. 군산 바이오에너지는 지분의 19%를 가지고 있는 중부발전이 철회 의사를 밝힘에 따라 이사회나 총회를 열어 최종 결정할 방침입니다. 군산바이오의 주주 구상은 하나금융 투자, 제2차 한국중부발전이 구성됐습니다. 현재 이제 한국중부발전은 지분을 19% 가졌고요. 나머지 주주들의 의견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사업에 어떻게 할 것인가, 또는 뭐 사업 방향이라고 하는 것은 군산 바이오에너지 주식회사를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거쳐서 결정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대표이사와 이사진을 새로 뽑아 다시 논의해야 하는 만큼 올해 안에는 결정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사회에서는 신재생 에너지로의 사업 전환이나 사업권 매각, 대법원 소송 취하 등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누적 손실액이 270억 원에 달해 업체 측이 군산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해올 경우 소송도 불가피해 보입니다. 아니, 이제 재판에 승소해도 물적 보상은 따로니까, 그걸 지금 좀 조율을 하고 있어요. 조율하고 변호배상 청구하지 마라 이야기는 했어요. 2년을 끌어온 화력발전소 건설 소송. 중부발전이 철회 의사를 밝히면서 일단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지만 여전히 풀어야 할 과제도 남았습니다. KCN 모영숙입니다. 자녀 앞으로 보험에 가입한 뒤 흉기로 자녀의 몸에 상처를 내 수천만 원의 보험금을 타는 부모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법 군산지원은 특수상해,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40살 남자 A씨와 41살 여자 B씨에게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이들에게 10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습니다. 부부는 2019년 11월 20일부터 지난해 7월 21일까지 모두 8차례 자녀들 몸에 상처를 내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1,100여만 원을 타낸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콩을 수확하고 있는 노인을 자신의 차량으로 치어 숨지게 한 6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익산경찰서에 따르면 도주치사 혐의로 붙잡힌 65살 A씨는 지난 5일 오후 4시쯤 익산시 성당면 농로에서 콩 수확 작업을 하고 있던 80대 노인을 치고 달아났습니다. 이 사고로 80대 노인은 사고 현장에서 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주변 CCTV 등을 분석해 A씨를 붙잡았습니다. 경찰이 실종된 80대 치매 할머니에 대한 목격자 신고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88살 윤수임 할머니는 지난달 28일 오후 2시 20분쯤 전주시 덕진구 신성리 뚝방길 CCTV에 마지막으로 포착된 후 현재까지 행방이 묘연합니다. 허리가 많이 굽었으며 치매가 있고 청력이 좋지 않아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윤 할머니를 목격하셨거나 보호하고 계신 분은 112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내 전체 고등학교가 오는 11일부터 원격 수업으로 전환됩니다. 도교육청은 교육부 방침에 따라 수능 일주일 전인 오는 11일부터 도내 고등학교의 전 학년이 원격 수업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원격 수업 기간에는 수능 특별 방역에 맞춰 소독 작업 등이 진행됩니다. 도교육청은 입시학원과 교습소에도 대면 교습을 자제해 줄 것을 권고했습니다. 군산 회현면 만경강에서 검출된 AI 항원이 저병원성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시는 저병원성이지만 AI 항원이 검출됨에 따라 야생조류 분변 채취 지점의 출입을 통제하고 반경 10km를 예찰 지역으로 설정했습니다. 또 항원이 야생조류 분변에서 검출됐기 때문에 살처분 등 가금류 농가에 대한 예방적 처분은 내리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주말 군산 앞바다에서 관광객이 고립되고
강목이 표류하는 등 사고가 이어졌습니다. 군산 해경에 따르면 지난 7일 오후 3시 45분쯤 문여도 인근 갯바위에서 2명의 관광객이 밀물로 물이 차오른 것을 모르고 낚시를 즐기던 중 고립됐습니다. 신고를 받은 해경은 새만금 파출소로 이들을 안전하게 이송했습니다. 앞서 지난 6일 오후 12시 30분쯤에는 12동파도 인근 해상에 표류하고 있던 강목 120여 개를 수거했습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전북도의회는 8일 제368회 정례 본회의를 열고 고추농가 최저 생산비 보장 긴급 수매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했습니다. 건의안을 발의한 최영일 도의원에 따르면 올해 고추 경작 면적은 지난해보다 6.1%, 생산량은 34.7% 각각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가격은 작년 11월보다 35.8% 폭락해 풍년을 맞은 고추 농가가 최저 생산비도 못 건질 상황입니다. 최 의원은 고추 가격 폭락으로 인건비는커녕 생산비조차 메꾸기 힘든 실정이라며 순창에서 최근 거래되는 고추 도매 가격은 한군 기준으로 지난해 18,000원 하던 게 현재는 7,000원 수준에 불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북대가 영국 글로벌 대학 평가기관 QS의 2022 아시아 대학 평가에서 9개의 국내 지방 거점 국립대 중 2위에 올랐다고 8일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보다 한 단계 상승한 것으로 국내 88개 평가대학 중에는 17위를 기록했습니다. 지방 거점 국립대는 지방 거점 국립대 총장협의회에 가입된 전북대, 전남대, 부산대 등 9개 대학입니다. 전북대는 지방 거점 국립대 가운데 해외 교환 학생과 외국인 교원 비율에서 1위, 논문 인용수와 교원당 학생 수에서 2위에 올랐다고 전했습니다. 군대에서 후임병 2명을 강제 추행하고 상관을 모욕한 2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는 강제추행, 상관 모욕 혐의로 기소된 21살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습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3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습니다. A씨는 현역 군인이던 2019년 7월과 10월에 강원도 철원군 중대생활관에서 후임병 2명을 여러 차례 강제로 추행하고 상관 2명을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 이영택입니다. 도내 외국인의 매입 건축물이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도내에서 외국인이 매입한 건축물은 지난 2018년 167건에서 2019년에는 199건, 지난해에는 200건을 기록했습니다. 이처럼 외국인 매입 건축물이 늘고 있는 것은 내국인과 달리 외국인은 신고만으로 취득 허가가 가능하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왕궁초등학교 학교숲이 산림청이 주관한 학교숲 활용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사후관리 분야 우수사례에 선정됐습니다. 산림청은 왕궁초 학교숲이 아이들에게 자연 체험학습 기회를 제공할 뿐 아니라 지역 주민들에게 녹지 공간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왕궁초 학교숲은 편백과 느티나무, 수생식물 등 23종 800여 주를 심어 조성했으며 숲을 활용한 체험학습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익산시와 지역 조합장들이 농업발전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정원율 익산시장과 농협, 축협, 원협 조합장들은 국부청사에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조합장들은 농작물 재해보험에 대한 익산시 보조비율 확대와 기후변화로 병충해 발생이 증가한 만큼 공동 방제 예산 지원을 건의했습니다. 한편 익산시와 지역 조합은 지난 2017년부터 상생협력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영규 도의원이 전라북도의 효문화지원센터 설립을 촉구했습니다. 최 의원은 오늘 열린 도의회 5분 발언을 통해 경로 효친 사상과 전통적 가치관 회복을 위해 전라북도의 효문화지원센터 건립을 더 이상 미뤄선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도내에서 최근 4년 동안 존속범죄가 170건이 발생한 상황이라며 효문화지원센터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한편 전라북도는 효문화지원센터 설립 근거를 담은 효행 장려 지원 조례안을 지난 2009년에 제정했습니다.
이어서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익산 마동 지역협의체가 황궁 쟁반짜장과 엄가면옥 2개소를 착한 가게로 선정하고 현판을 전달했습니다. 군산 대하면 직영교회가 관내 저소득층 16가구에 연탄 3,300장을 직접 전달하는 나눔 봉사활동을 펼쳤습니다. 다음은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우리 지역은 흐린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도내 최저 기온은 2도, 최고 기온은 13도로 예상됩니다. 군산의 아침 기온은 9도에서 출발해 낮에는 1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익산도 7도에서 11도의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모든 바다에서 2m에서 5m로 높게 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